안녕하세요. 선스케어 기업스타입니다. 오늘은 소재 기업인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재료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이게 전극 페이스트라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패드 같은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그곳에 전자 흐름이 나타나고 거기에 터치가 딱 돼야 되잖아요. 그런 그 밑에 그 손가락 밑에 그 패널 밑에 부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페이스트 형태로 납품된 것들을 쭉 선 모양을 내서 쭉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주전자재료에서 납품하는 것들은 이런 페이스트 형태고 삼성전기나 이쪽에서 이렇게 선을 그리는데 이게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마이크로 단위거든요. 굉장히 얇은 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스트 자체도 균일해야 되고 뭐 소재도 좀 이제 여러 다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대주전자재료의 이제 주력 제품은 요거고 매출이 50% 이상 나요. 요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도성 페이스트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드리는데 누르면 뭐 전기가 통한다든가 이런 쪽에 많이 쓰입니다. 휴대폰, 노트북 뭐 이런 데 다양하게 쓰이겠죠. 거기에 매출의 대부분을 이제 그쪽에 쏟아붓고 있는데 요즘에 왜 대주전자재료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2차 전지용 음극재. 사실 지금 매출액은 10%가 채 안 되는데 요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전도성 페이스트,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트가 54% 정도, 네, 음극재가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음극재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느냐? 이게 포스코 케미칼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를 흑연으로 만들죠. 현재 대세는 흑연이에요. 흑연으로 만든 음극재를 만드는 게 대세인데 대주전자재료는 보시면 네, 실리콘 기반으로 된 음극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대세, 그다음에 앞으로 실리콘 기반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대주전자재료가 많은 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흑연과 이제 실리콘을 간단하게 보시면 뭐 수명 자체는 흑연이 높긴 하지만 이제 가격 면에서도 뭐 크니까 이게 매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제 실리콘 기반이 용량이 훨씬 더 크고 그러기 때문에 더 멀리 가고 저장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장이 더 빨리 되고 충전이 더 빨리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 그림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게 양극이고 이게 음극인데 저희가 지금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극 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상으로는 이게 흑연이죠. 요게 흑연이죠. 흑연과 리튬이 흑연층 사이에 리튬이 들어가는 요런 형태인데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극이 하이니켈을 쓰면서 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양극의 용량만 늘어나는 게 전기차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충전이 될 때는 음극 사이에 리튬이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극에서 리튬이온을 얼마나 받아주느냐 하는 것들이 차후에 관건이 될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양극재 싸움이었다면 음극도 이제 새로운 싸움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리튬이온 수용 능력이 그만큼 중요해졌고 포스코는 흑연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포스코가 그동안은 천연 흑연을 써서 음극재를 만들었다면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인조 흑연을 써서 음극재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인조 흑연 음극재 공장을 착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장을 착공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인조 흑연 쪽에 좀 가능성을 본 거고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는 그러면 흑연과 실리콘 화합물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느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흑연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다 탄소예요. 일종의 C라고 되어 있는 탄소죠. 탄소 6개, 리튬이온 하나를 가지게 돼요. 충전 시에. 이렇게 포위를 하게 되는 거죠. 층층이 있고 여기에 이
탄소 원자 사이에 리튬이온이 하나씩 들어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LiC6 형태로 저장이 돼요. 6대1 비율이죠. 실리콘 화합물은 Li22Si5 형태로 됩니다. 이 구조가 복잡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가 실리콘이 있고 리튬이온이 있죠. 실리콘과 리튬이온이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튬이온 22개가 실리콘 5개로 들어가 있다. 5개에 들어가 있다. 이게 비율로 보면 이게 실리콘 이온 하나에 뭐 리튬이온 4개 정도? 뭐 이 정도 되겠죠. 이걸 과학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 흑연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용량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실리콘은 에너지 용량이 이제 흑연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되고 고용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충전이 가능하죠. 리튬이온이 충전할 때 양극에서 넘어오잖아요. 그거를 빨리빨리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짧은 거예요. 충전 시간이 짧다는 건 전기차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이 충전 시간이 길고 자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기차에서는 큰 매력이 없어지죠. 음극재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극재는 충전 시에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고용량이면서 짧은 충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 실리콘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실리콘 화합물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인 안정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흑연은, 이게 리튬이온이 그 기존의 흑연 구조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리튬이온이 들어가면 조금씩 늘어나겠죠. 여기 바깥으로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더 많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정이 깨지기가 쉽다. 이런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실리콘 화합물을 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대주 전자재료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여기서 이 실리콘 화합물을 제조하는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무려 작년에 세종대왕상을 받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 2차전지 음극재용 실리콘 복합 산화물 및 이의 제조 방법. 그러니까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로 개발을 했고 지금 이 형태로 실리콘 복합 산화물을 제조할 수 있는 데는 대주 전자재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특허를 잠깐 보시면 음극재용 실리콘 복합 산화물 및 뭐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실리콘 복합 산화물의 문제점, 뭐 구조가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다른 결정들을 좀 더 넣고, 그래서 실리콘 복합 산화물을 제조를 한다. 그 다음에 표면을 탄소 물질로 피복 처리한다. 깨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깨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방지하는 피복 처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실리콘 이제 화합물이죠. 실리콘 화합물이 지금 충전이 되지 않은 상태, 리튬이온을 머금고 있지 않은 상태에는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인데, 리튬이온을 먹으면 얘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죠. 근데 이게 충전을 했다, 방전했다, 이게 무수하게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어느 순간 부피가 커져서 조직이 깨지거나 겉의 표면을 깨트리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구조상으로 보면 차지, 디스차지가 반복이 되더라도 큰 부피 변화 없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더라. 이게 실리콘 산화물, 이 특허에 거는 기대라는 거죠. 실리콘 산화물이 안정성을 가지게 되면 흑연보다 더 많은 리튬 이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반기보고서 상에 나노라고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음극재라고 저희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대주전자재료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34억이죠. 34억을 이번에 투자를 했고 187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다른 파트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은 10%밖에 안 되는데 투자 금액은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을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중에 이
응급제 매출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반기 매출액이 775억 수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5억 수준인데 지금 2020년 예상을 해보면 지금 매출액이 1,500 정도 되겠죠. 1,500억 정도, 뭐 영업이익은 좀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비율로 보시면 나노재료의 비율이 6인데요. 지금 2019년 3% 정도 된다고 그러죠. 지금 한 10% 정도 미만인데 2019년, 2020년 10%인데 이렇게 변하죠. 2023년에는 47%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만큼 응급제에 거는 기대가 큰 거예요. 대주전자재료에서 응급제에 거는 기대가 크고 지금 현재 대주전자재료는 이 응급제를 만들어서 LG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LG뿐만 아니라 SK 쪽으로도 컨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LG 쪽에 이뿐만 아니라 SK 쪽이 뚫리면 정확하게 납품이 되게 되면 23년 경에는 매출이 빵 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산화물을 만드는 곳은 지금 대주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매출 자체가 대주전자재료의 그 온라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활물질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대주 얘기죠. 19년 말에 20톤이었던 거를 월 20톤이에요. 월 20톤이었던 거를 20년 말에는 100톤, 23년까지 700톤 이렇게 늘리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주 전자재료는 전자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회사긴 한데 지금 실리콘 응급활물질, 실리콘 응급활물질을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앞서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흑연을 계속 사용을 한다, 흑연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실리콘의 지금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고 이거를 실제 배터리 회사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는지 그만큼 이익이 나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양극재가 지금 막 뜨겁잖아요. 양극재 시장이 뜨거운데 그에 비해서 응급제 시장은 아직 덜 주목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응급제가 뭐 양극재에 비해서 배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하더라도 양극재가 성장하는 만큼 응급제도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제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선스퀘어 기업수다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